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파헤치기의 잔돈사냥꾼입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SK 하이닉스 주식회사인데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는 삼성전자인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테고, 그 다음이 바로 SK 하이닉스인데, 오늘은 그 메모리 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인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달아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파트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파트 1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파트 1, 회사 개요입니다. 우선 기업 정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설립일자를 먼저 보시면 1949년도 10월에 국도건설 주식회사로 시작한 회사인 것을 알 수가 있고, 2001년도에 하이닉스 반도체의 이름으로 바뀌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로부터 11년 뒤인 2012년도에 LG에서 SK로 넘어가서 상호명이 SK 하이닉스 주식회사로 바뀐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종속회사는 워낙 많은데요. SK 하이ENG 등 33개사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가증권시장, 즉 코스피 시장에는 96년도 12월 말에 상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신용 등급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우리나라에서 평가하는 한국신용평가에서는 AA를 받고, S&P는 트리플 B 마이너스, 그리고 무디에서는 Baa2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조금 평가가 낮지만 그래도 평가 자체로 봤을 때는 신용 등급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바로 영위하는 사업인데, 크게 두 가지 분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D램과 낸드 플래시 분야가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시스템 LSI 분야인 이미지 센서를 만든 분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식의 총수연항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보면은 우선주는 해당이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SK 하이닉스를 우선주를 사고 싶다라는 말 자체는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주를 보면은 총 90억 주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현재까지 발행한 주식수는 57억 주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감소한 주식수가 49억 주 정도가 되는데, 그 이유를 보면은 주식 병합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주식 병합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 분할의 반대인데, 만약에 한 주식당 가치가 너무 낮거나 가격이 너무 저렴하게 팔리고 있을 때, 거래가 되고 있을 때 병합을 해서 21주를 한 주로 병합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시행 날짜는 2003년인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통되는 주식수는 6억 8천만 주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중에 자기 주식수는 4,400만 주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자기 주식수는 전체 유통되는 주식수 대비 6.04% 정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거래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은, 거래량이 전체 주식수의 0.38%가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삼성전자가 같은 날 0.21% 거래되는 것으로 보아 어쨌든 삼성전자보다는 관심을 조금 더 받는 상태인 것을 라고 예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절대적인 수치 자체로 봤을 때는 많은 관심을 못 받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요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반도체 부문에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품목, 즉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어떤 비중으로 팔리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 매출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매출 중 D램과 낸드가 각각 71%와 2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최근 들어서 SK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 부문을 매수를 착수를 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부문에서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부문별 시장 여건에서는 반도체 부문의 특성과 변동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산업의 특성 및 성장성을 보면은 디지털 기기가 다 모바일화되고 스마트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터넷 기반으로 발전함에 따라서 과거에는 없었던 빅데이터, 뭐 AI, 5G 산업의 확장으로 인해서 반도체가 필수적으로 사용이 되기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요인으로 이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고 있고 SK 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 생산 기업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메모리 제품 중에는 D램이 있고 그리고 낸드 플래시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D램은 53%, 그다음에 낸드 플래시가 43%를 각각 차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계 시장으로 봤을 때는 D램 시장이 낸드 플래시 시장보다는 조금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제 SK 하이닉스는 말씀드렸던 휘발성 메모리, 그러니까 저장이 되지 않는 D램과 비휘발성 메모리, 즉 저장이 가능한 플래시 메모리를 생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제품 설계 기술, 그다음에 공정의 미세화, 그다음에 투자 효율성 제고에 의한 원가 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사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과 원가 경쟁력을 갖춘 소수의 IDM 업체, 뭐 삼성전자나 그리고 인텔이나 SK 하이닉스와 같은 이런 업체들 중심으로 과점화되고 있는 추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경기 변동성을 이어서 살펴보면은 최근에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 시장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고 경쟁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당연히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의 경기 변동폭은 과거보다 줄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과거에는 출혈 경쟁을 해서 경쟁력이 부족한 업체를 도태시켰다면은 현재는 그러한 업체들이 많이 구조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 변동폭은 조금 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PC와 서버에서 의존해 왔던 이 D램에 대한 수요가 모바일로 분산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변동성이 과거에 비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비휘발성인 낸드 플래시는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모바일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클라우드 서버의 등장으로 SSD 점유율을 역전하고 낸드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는 추세인 것을 참고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낸드와 D램에 대해서 SK 하이닉스가 지고 가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은 2020년도 4분기로 보면은 D램이 28.4%, 낸드 플래시가 11.7% 정도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추세를 16년부터 봐도 이 점유율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아래 기사를 보시면은 SK 하이닉스는 28.8%의 점유율로 D램 시장은 2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텔 낸드 플래시 인수 절차가 완료가 되면은 지금의 점유율 즉 11.7%의 낸드 플래시 점유율이 20%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낸드와 D램 모두 20% 이상의 점유율을 갖고 있다면 명실상부하게 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굉장히 굳건한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쟁 요소를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반도체 사업의 핵심 경쟁력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기술 및 원가 경쟁력, 두 번째로 시장 대응에 대한 능력,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비 투자 능력인데요. 과거에는 원가 경쟁력이 정말 중요하고 지금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대량 생산이 용이한 표준 제품에서 벗어나고 응용 분야가 점차 다양화, 융복합화됨에 따라서 시설 투자에 대한 생산성 향상은 물론 원가 경쟁력 중심에서 이제 수익성 중심으로 경쟁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살펴볼 때 고정비와 변동비 비중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이유는 고정비가 많이 높으면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실제 SK 하이닉스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밑줄 친 이렇게 색깔로 칠한 종업원 급여와 감가상각비의 경우에는 고정비의 성격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비중이 약 50.6%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나머지는 변동비라고 한다면 고정비의 비중이 변동비의 비중보다는 조금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점차 대량 생산을 할수록 고정비의 비중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에서 더욱더 경쟁을 발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해서 서프라이즈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SK 하이닉스의 대차 정보를 한번 살펴보면은 2021년 7월 29일 기준으로 봤을 때 대차 정보 주수가 약 2천만 주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전체 발행 주식수 대비 몇 퍼센트인지를 보면은 약 2.75%로 대차 정보 주수가 전체 주식수 대비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2021년 7월보다는 많이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서 대차장고의 주수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추세이고, 그만큼 이 회사가 지금의 가격이 그렇게 높은 고평가의 수준에 이르러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파트 2 재무제표 분석입니다. 재무상태표를 보고 증감 내역을 확인하자입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는 식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2020년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자본금과 부채 그리고 자본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자본의 지배주주 지분의 비중이 부채의 비중보다 훨씬 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만 봐도 이 SK 하이닉스의 라는 회사가 부채의 비중보다는 자본의 비중이 훨씬 크기 때문에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K거 기준으로 봤을 때 자본금이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늘어나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16년부터 3조 6천억 원이었던 자본금이 2020년도에도 3조 6천억 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증자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본은 꾸준히 증가했다는 뜻이 되는데요. 그만큼 회사가 이익을 계속 발생시켜서 자본이 증가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본의 증감률보다는 부채 증감률이 조금 더 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다행히도 이 부채 증가 속도가 조금 크다고 해도 다행히 이 자본의 비중 자체가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본업에서 비용을 빼고 남는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 수 있는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인데요. 2018년도에는 51.5%에 달하는 엄청난 영업이익률을 찍었지만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각각 10% 그리고 15.7%의 영업이익률을 달성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 15% 정도면 나쁘지 않은 수치이지만 2018년도에 비해서는 많이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TTM, 즉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도보다 소폭 영업이익률이 상승한 것으로 보아 최근 들어서 발생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인해서 이 영업이익률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네요. K거 기준으로 살펴봐도 영업이익률은 매년 9.1%씩 상승했고 매출액은 11.6%씩 상승한 것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은 현금 매출과 외상 매출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상 매출만 많으면 실제 들어오는 현금이 없기 때문에 외상 매출이 높을 때 흑자 도산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은데요. 그래서 실제 매출 채권과 기타 채권의 비중이 얼마만큼 높은지에 따라서 얼만큼이 현금화가 되고 있고 얼만큼이 현금화가 아직 덜 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매출액 대비 매출 채권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여서 2020년도에는 약 15.7%를 가지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TTM 기준으로 봐도 매출 채권의 비중이 점차 낮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현금 매출의 비중이 높아진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K거 기준으로 살펴봐도 매출액의 상승률이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의 상승률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고, 매출 채권의 상승률이 높기 때문에 매출 채권 비중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추세와 동일한 결과값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의 합은 매출원가와 기말재고의 합과 같다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 실제 SK하이닉스의 재고자산 증감 여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18년도에는 재고자산 회전율이 11.45로 2019년도와 2020년도에 비해서 2배가량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2018년도에는 재고자산의 회전 속도가 2019년도와 2020년도에 비해서 2배나 빨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 K거 기준으로 살펴봐도 매출액의 상승률보다는 재고자산의 상승률이 더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생산시설이 필요한데요. 우리는 그것을 매출액 대비 유무형 자산의 비중으로 살펴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유형 자산의 경우에는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유형 자산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형 자산을 나타내는 이 노란색 꺾은 선 표시를 보면은 2019년도와 2020년도 모두 100%가 넘는, 즉 매출액보다 더 큰 유형 자산의 비중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만큼 메모리 생산을 할 때 필요한 이 시설들에 대한 투자가 몇 조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감가상각이 엄청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고,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것은 매출에 대한 고정비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더 생산량을 늘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해서 이 영업이익 서프라이즈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를 갖고 있다는 것까지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무형자산의 비중을 보면은 약 10.7%까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실제 무형자산에서 개발비를 얼마만큼 무형자산화 시키는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단기에 바로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과 달리 이 무형자산을 자산화 시킨다는 것은 몇 년에 걸쳐서 상각을 해서 그 비용을 조금 더 흐릿흐릿하게 보여지는, 여러 해에 걸쳐서 나눠서 집행하는 효과를 보이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연구개발 비용 합계에서 개발비의 비중이 약 7%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이 개발비 시키는 게 뭐 100원을 만약에 연구개발 비용으로 썼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한 7원 정도는 개발비로 계상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단위가 100만 원이니까 이게 2,590억 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발비로 무형자산을 시키는 비중이 작은 편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 매출액에서 연구개발비가 얼마만큼 비중을 차지하는지를 보면은 71기, 즉 2018년도에서 2020년도로 넘어올 때 2019년도에는 연구개발비가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2020년도에서 10.9%로 2018년도보다 높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는데 거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대 후반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아 연구의 개발에는 계속해서 비용을 아낌없이 지출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016년부터 최근까지의 손익계산서 항목별 증감률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매출액을 보면은 최근까지 매년 12%씩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장 높이 올라온 게 2018년도인데요. 이 2018년도에서 2019년도 갈 때 이 많이 하락한 추세를 보이지만 다시 회복하는 추세에 들어서 있고, 최근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2020년도보다 소폭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출 원가도 거의 비슷하게 12%대를 유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은 10%대로 매년 상승을 한 것을 알 수가 있고, 판관비의 경우에는 매년 11%씩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률은 매년 9%씩 상승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손익을 더하고 뺀 당기순이익을 보면은 9%씩 매년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SK하이닉스의 추세를 봤을 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상승률이 꽤나 양호한 상태를 보여지고 있고, 조금 아쉬운 것은 이 매출 원가가 이 매출액과는 거의 비슷한 성장 속도를 보인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점인데, 이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이 성장에 대한
이 상승률에 대한 관리가 조금 더 이루어진다면 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서 엄청난 서프라이즈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가 창출한 현금을 주주에게 주는 배당 성향 및 배당 현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자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주당 배당액을 보면은 2016년도에는 600원, 1000원, 1500원, 1000원, 1170원으로 조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추세가 일관적으로 증가하는 점이라고 보여지기는 조금 힘들고요. 그 다음에 현금 배당 수익률을 봐도 2016년도에 1.34%였고 2019년도와 2020년도에는 각각 1.06, 0.99%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최근 국고채 3년 금리를 보면은 1.44%로 2019년도와 2020년도의 배당 수익률을 봤을 때 해당 주식을 배당주로 갖고 있다기보다는 성장주의 의미로 갖고 있는 것이 더욱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금 흐름표를 통해 실제 기업의 돈의 흐름을 파악해 보자 있네요. 우리는 여기에서 영업활동, 투자활동,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통해서 발생한 현금으로 우리는 투자를 하고 이 투자활동에 필요한 금액이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재무활동 현금 흐름을 통해서 자원을 조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비교해 봤을 때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더 큰 비중으로 투자활동을 사용한 게 바로 2016년도 그리고 2019년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때를 보면은 이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보다 더 컸기 때문에 이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서도 돈을 빌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대해서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경우에는 2016년도에는 6천억 원대에 유지했던 것에 비교해 봤을 때 2020년도에는 한 2조 9천억 원 정도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회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 시간인데요. 이것은 당기순이익과의 비교를 통해서 훨씬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5년치 자료를 보면은 특이할 만한 점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항상 당기순이익보다는 컸다는 점입니다. 그 이유를 그럴 만도 할 것이 SK 하이닉스는 메모리를 생산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엄청난 돈을 매년 생산 시설에 투자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매년 생산 시설에 투자해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일정 부분을 매년 감가상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현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추세를 참고적으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K거 기준으로 봤을 때도 당기순이익은 매년 10%씩 상승했던 데 반해 영업활동연금 흐름은 매년 17%씩 상승을 했다는 거고, 그렇다는 것은 실제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돈, 즉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실제 당기순이익보다 좋다는 뜻이 되고, 그것은 주가가 상승 추세를 갈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영업활동연금 흐름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추세성과 관련이 깊어서 꾸준한 영업활동연금 흐름의 상승은 주가가 장기적으로 우상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내포하고요. 잉여현금 흐름은 캐펙스를 같이 고려했기 때문에 캐펙스의 비중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도 이 프리캐시플로우, 즉 잉여현금 흐름이 폭발적으로 상승한다면 주가가 급상승을 이루는 케이스가 많다는 것을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실제 투자활동 현금 흐름에서 이 잉여 현금 흐름이 어떠한 추세로 갔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2019년도를 보면은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캐펙스에 대한 값을 뺀 프리 캐시 플로우가 마이너스 7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것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때 보면은 실제 이 회사가 벌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어, 캐펙스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캐펙스를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다음 연도에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전년도보다 2배가량이 높아졌고, 그랬기 때문에 이 프리 캐시플로우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랬기 때문에 2020년도로 올라올 때, 넘어갈 때 주가가 많이 상승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K거 기준으로 봐도 영업활동연금 흐름은 매년 17%, 캐펙스는 매년 11%로 캐펙스에 대한 투자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잉여 현금 흐름의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 K거 기준으로 계산이 힘들다는 점은 참고로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트 3, 기업의 적정 가치인데요. 우리가 찾고 투자하려는 회사는 A사 분면과 B사 분면에 있는 회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회사 유보금이 많으면서 돈을 잘 버는 A, 또는 회사 유보금은 적지만 돈을 잘 벌 것으로 예상되는 B사 분면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나눠서 자산과 부채와 자본에서 얼마만큼의 영업 성격에 관련된 돈으로 얼마만큼의 돈을 벌어내는지, 회사가 이익을 창출하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실제 SK 하이닉스의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영업 성격과 비영업 성격으로 자산과 부채, 그리고 순자산으로 나눠보면 다음과 같아요. 보시는 것처럼 순자산의 경우 2018년도에는 약 39조 원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돈으로 약 15조가량의 돈을 벌었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ROE가 39.40%라는 정말 엄청난 ROE를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2019년도에는 그보다는 많이 적은 2조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기 때문에 순자산인 50조로 2조 원의 순이익을 내서 4%의 ROE, 그 다음에 2020년도에는 그보다 2배 정도 상승한 9.17%의 ROE를 발생시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20년도 기준으로 순자산에서 비영업 성격의 자산을 보면은 실제 이 회사를 다 정리하고 남는 돈이 460억 원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만큼 회사가 부채로 많은 비영업 성격의 부채로 갖고 있는 돈이 꽤나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어떤 사분면에 속하는지를 보면은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회사가 갖고 있는 비영업 성격의 자산은 많지가 않아서 이 끝부분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다만 회사가 ROE의 경우에는 꽤나 전년도보다 나아지고 있고 앞으로 나아질 추세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사분면에서 이 중간쯤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지금 속해 있는 이 사분면의 이 점이 앞으로 이 A 사분면 쪽 위쪽으로 갈 수 있도록 어떤 추세를 보이는지는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의 주가 차트를 보면은 7월 30일 기준인데요. 5년 전 수치로 봤을 때 주당 32,900원이었던 SK 하이닉스가 최근에 2021년도에는 주당 15만 500원까지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실제 K거 기준으로 봤을 때 비교해 보면은 코스닥과 코스피가 5년 동안 각각 8%, 10%씩 상승했을 때 SK 하이닉스는 매년 34.6%씩 상승한 것을 알 수가 있고, 경이로운 상승률, 주가 상승률을 보였다는 점은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적정 주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실제 ROE가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다음과 같이 나타났고, 최근 5년의 평균은 20.42%인 것을 알 수 있어요. 2019년도에 4.24%의 ROE를 갖고 있을 때 적정 주가는 약 3만 7천 원인 것을 알 수가 있고, 만약에 5년 평균이 20.42%를 갖고 있다면 적정 주가는 18만 1천 원까지 올라가서 현재 주가인 11만 2천 원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현재 2021년도에 그 애널리스트들의 평균 ROE 예상 ROE를 보면은 17.23% 정도가 되는데, 이 값을 대입해 보면은 15만 3천 원으로 현재 주가보다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저평가 여부를 보면은 2021년도 애널리스트들의 ROE, 예상 ROE로 대입해 봤을 때 기업의 ROE 대비 현재는 저평가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배당 성장성을 보면은 최근 5년간의 배당 성향이 조금 불규칙적이라서 성장주로 가져간다면은 SK 하이닉스는 좋은 주식이지만 배당을 생각하고 주식을 투자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의 성장성을 살펴보면은 최근 5년간의 캐펙스는 11%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인텔 낸드 플래시 인수로 인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4차 산업 시대에는 D램과 낸드 플래시, 그리고 더더욱이 이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 때문에 낸드 플래시의 수요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성은 굉장히 밝아 보인다고 보여집니다. 수익성을 살펴보면은 영업 성격으로 ROE가 19년도에는 4.01%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보여지고 있고, 2020년도에는 다행히 9.17%로 2배 이상으로 반등했지만 이것이 2021년도에도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앞으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20년도 잉여현금 흐름 또한 큰 폭으로 반등했는데 이 추세가 상승될지 상승으로 이어질지 는 한번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재무 건전성을 살펴보면은 현금성 자산은 2조 9천억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캐펙스나 시설 투자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회사 청산 시에는 460억 원으로 이 회사의 크기에 비했을 때는 청산 시에 회사에 남는 자산은 굉장히 적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무 건전성은 그냥 소소한 정도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 의견인데요. SK 하이닉스는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메모리 반도체의 강한 수요로 상승 여력은 아직도 충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SK 하이닉스 분석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